5월 달에 종합소득세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항상 저희가 말하는 이제 저희의 슬로건이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절세의 기본은 준비다. 준비된 자는 반드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놓치시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세남 대호세무에게 이하림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5월 1일이 되는 날인데 네, 맞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저희 세무사들한테는 5월은 뭐 굉장히 이제 특별한 달이죠. 왜냐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또 한 달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종합소득세 관련된 이야기로 주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종합소득세는 왜 내야 되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말에서 좀 그대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종합적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한다는 뜻인데 저희는 이제 세법에서 그 소득 종류에 대해서 열거를 해놨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업소득부터 어떤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이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저희 근로자분들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근로소득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소득부터 해가지고 각각의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이제 소득 금액을 구하고 그거를 이제 합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게 돼 있고 이제 명칭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5월 언제까지인가요? 5월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 중에 성시신고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성시신고 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줘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5월 말까지가 아니고 6월 말까지 신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성시신고 확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분들은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라는 건 아까 열거해드린 그 각각의 종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기한 안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세율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 제가 종합소득세 세율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 구간별로 정확한 용어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진세율이라는 거는 각 구간별로 차등적인 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일부 좀 착각하시는 게 어떤 구간이 넘어가면 그 윗단계의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전부가 그 세율로 적용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각 구간별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편에서 얘기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네네. 기장의 중요성. 기장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항상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긴 하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때 이제 신고 대행만 이제 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100이면 100 가장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국세청에서 안내문 확인하셨나요? 이러고 아마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종합소득세는 각자만의 신고 유형과 장부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고 해도 장부 유형이 복식부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려운 장부 유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간편장부, 그 쉬운 장부 유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고 유형도 보통 안내문에 보면 알파벳으로 표기가 되는데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각자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신고 유형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기 전에 좀 좋은 상담 그리고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싶다고 하면 사전에 국세청에서 송부해주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장을 맡기는 분들한테 그냥 다 맡기잖아요.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무사님 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한 300만 원 내는데 한 200만 원으로 좀 적게 내면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항상 저희가 말하는 이제 저희의 슬로건이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절세의 기본은 준비다. 준비된 자는 반드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놓치시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증빙 관리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을 할 때 카드를 많이 쓰실 텐데 또 요새는 많이들 아셔가지고 개인 사업자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된다는 것 정도를 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개인 카드 쓰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두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 돈인 거죠. 결국은 그거잖아요.
내가 소득을 얻은 거는 세금을 내야 되긴 하지만 그만큼 비용에서 빠져나간 것들을 챙겨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가 카드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쵸. 카드 쓴 비용에 대한 카드 부분인 비용에 거죠. 대한 부분 네네. 또는 이제 지난주 저희가 말씀해 주셨던 뭐 네.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것들. 맞습니다. 경조사 부분도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로는 이제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증빙을 잘 갖춰 놓으면 당연히 비용 처리를 통해서 세금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바일로 날라오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해 두셔야 됩니다.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좀 뭐 주의사항에 대해 좀 당부드리면 의외로 신고기한을 놓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신고기한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20%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신고기한은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면 국세청에서 반드시 연락이 갑니다. 추후에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게 국세청에서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때 이제 나의 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공제해주는 다양한 세액공제 감면 제도가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감면부터 해서 뭐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든지 다양한 세액공제와 감면은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기준을 넘어서게 되시는 분들은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의 아까 장부 유형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공제 감면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기한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도 당연히 발생하고요. 공제 감면을 전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그 세금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요새는 그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업자가 되게 많아요. 국세청에서 계속 그 업종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라고 해당이 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 그 감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동안 내가 정해진 기한 안에 감행을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가산세도 당연히 있거니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액 공제 감면은 또 받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어떤 적자가 나거나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뭐 내가 이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결손이 이제 적자가 났으니 내가 번 게 없기 때문에 뭐 내야 될 세금은 없겠죠. 하지만 이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내가 어떤 이익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발생했던 이런 그 결손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면 이 초기에 발생한 이 결손금에 대해서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한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이 올라와서 이제 세금으로 고민이 될 때 이런 거는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말 있을까요?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다. 그 아는 거 누가 알려주십니까? 뭐 당연히 저 대세남 이하림 세무사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